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대로 쭉 갑니다. 자, 여기까지 조사했어요. 쭉 가요. 그럼 이제 우리 집에 저가 후 차가, 저가 후 차가 조사를 했더니 우리 집에 저가 후 차가량이 방금 몇 킬로가 나왔다고요? 3,500kg가 나온 거예요. 3,500kg. 그죠? 그럼 원래는 우리 집에 냉해가 없었다면 원래는 몇 킬로가 열린 거예요? 원래 냉해가 없었다면 5,000kg가 열린 거였죠. 그죠? 그죠? 냉해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우리 집에 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 집에 사과 개수는 5,000kg가 이제 정답이죠. 그대로 열린 거죠. 그래서 이 5,000kg를 갖다 이제 지금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예상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 집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우리 집 확정. 우리 집 확정되는 이 5,000kg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라고 해서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져. 우리가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상 수확량이었어. 근데 이제 진짜로 어때요? 5,000kg가 열린 거야. 1,500kg는 원래 열렸는데 누구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냉해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열렸었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정말로 5,000kg가 열렸었다고. 그래서 이 5,000kg 갖다가 우리가 용어를 갖다가 기준 수확량이라고 말해줘. 자,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봄에 있잖아요, 방금. 즉, 봄이라는 것은 저가 종료 이전이에요. 봄이야, 봄에. 자, 저가 종료 이전에 보험 사고가 없었어. 지금 우리는 냉해가 있었지만 보험 사고가 없었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 근데도 있잖아요, 저가하고 차가수 조사를 해봤더니 3,500kg밖에 안 열렸어. 그럼 원래 이 집은 몇 킬로밖에 안 열리는 과수원이에요? 3,500밖에 안 열리는 과수원인데 5,000kg를 보험에 가입한 거지. 그죠? 너무 많이 가입한 거예요, 저것은.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집은 있잖아요. 원래 3,500kg밖에 안 열린다고. 그럼 결론은 이 3,500kg를 갖다가 용어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 집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야. 우리가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상이라고. 저것은. 근데 진짜로 열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수확량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기준 수확량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그죠? 자, 기준 수확량 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여기서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케이스요. 즉, 저가 종료 전에, 저가 종료 이전에, 자, 보험사고가 있었어. 즉, 냉해가 있었잖아요. 보험사고가 있었다. 보험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피해가 있었다고요? 냉해 피해가 있었어. 그럼 이때는 기준 수확량이, 우리 집에 기준 수확량이 얼마나 했을 때? 방금 제가 5,000kg라겠죠. 5,000kg. 그럼 이 5,000kg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은 저가 후 차가량 3,500kg 더하기 없어져 버린 거. 1,500kg 없어졌죠. 이 두 개 합친 게 결론 5,000kg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공식을 다시 써보면 이 3,500kg는 결론은 뭐예요? 우리 저가 후 차가량이었잖아요. 그죠? 저가 후 차가량이었어. 그 다음 이 1,500kg는 없어져 버린 거죠. 뭐가 없어졌어요? 달려있는 게 없어졌죠. 이 달려있는 게 없어진 거, 이 용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갖다가 우리는 착과 감소량이라고 그래요. 결론은? 그럼 저가 종료 이전이 있을 때는 우리가 5,000개였어.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방금처럼. 저가 종료 이전에 보험사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몇 킬로라고요? 우리 집의 기준은 3,500kg라겠죠. 원래 3,500밖에 안 열린 과수원이었어. 3,500. 그러면 이 3,500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용어냐면 저가 후 착가량이야. 그죠? 저가 후 착가량.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더 설명할 거예요. 결론은 여기서 지금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하냐면, 자, 기준 수확량이라는 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즉, 기준 수확량은 언제 나오냐면, 용어를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끝나면 우리 집의 수확량, 우리 집에 달려있는 거. 우리 집의 착과량이 확정이야, 확정.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상이었다고. 근데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집에 달려있는 뭐가요? 착과량이 확정되잖아요, 확정. 조사를 하니까.
정확히 이제 이때는 이 달려있는 착가량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확정된 걸 갖다가 용어를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기준 수확량도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 개수 있잖아요. 기준 착가수에다가 한 개 무게를 한 것이 바로 기준 수확량이에요. 기준 착가수, 달려있는 개수에다가 과중.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집에 정확한 수확량, 착가량을 갖다가 용어로 뭐라고 한다?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래.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예상이었어. 올해 5,000km 정도 열릴 거야. 예상. 그걸 갖다 우리는 평년 착가량이라고 그래. 근데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해서 우리 집에 착가량을 확정시켰어. 그 확정된 수확량을 갖다가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래. 자, 용어만 일단 보십니다. 기준 수확량.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드디어 자, 지금 냉해 피해가 있는 걸로 가봅니다. 그럼 냉해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똑같이 그럼 몇 킬로가 열렸다고요? 5,000킬로가 열린 거라고. 근데 이 5,000킬로에서 저가 후 착가량이 3,500킬로고요. 1,500킬로는 뭘로 인해서 냉해로 인해서 없어졌을 뿐이야. 원래는 열려 있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집의 기준 수확량이 5,000킬로가 이제 사고가 열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때요, 이제 막 사고 갑니다. 언제? 자요, 8월 1일 날 태풍으로 인해서, 자, 태풍하게 되면은 사과에 어떤 피해 주겠어요? 떨어지겠죠. 자, 낙과 피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낙과 피해로 몇 킬로가? 300킬로가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언제? 8월 20일 날 일소 피해 있었어요. 자, 사과에 피해 줬습니다. 100kg 피해 줬어요. 또 언제? 9월 10일 날 가을 동상에 피해 입었네요. 자, 200kg 피해 입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 11월 30일 날 보험 끝났어요. 자, 우리는 먼저 이때 있잖아요. 이게 이 1,500kg에서 돈 줬다겠죠, 이미. 이 돈을 갖다가 방금 뭐라 했다고요? 착가 감소 보험금 줬어요. 즉 얘는 저가 종료 이전에 무슨 사고로? 냉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냉해로 인해서 1,500kg 없어져 버렸어. 돈 줬어. 자,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 사고 얘네들은. 얘네는 저가 종료 이후 사고죠. 태풍을 해서 떨어졌어요. 일소 피해 입었어요. 가을 동상에 입었어요. 즉 300kg, 100kg, 200kg에서 돈 줘야 되겠죠. 이 돈 줘야 되겠잖아요. 이 돈 보험금 줍니다. 이 돈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때는 우리가 저가 종료 이후에는 과실이라고 그랬죠.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험금 이름이 두 개예요. 자, 저가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서 돈 줍니다. 그 돈 이름이 착가감소보험금. 저가 종료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돈 줍니다. 그 돈 이름을 갖다가 과실손해보험금. 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는 올해 5,000kg 열릴 거야 라고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즉 예상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평년 착가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집에 사과 개수 조사를 해봤더니 정확히 열린 걸 알았습니다. 정확히 확정시켰어요. 그 정확히 확정된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말합니다. 자, 영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 수확량이 뭔지, 평년 착가량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평년 착가량은 예상이야, 예상. 열릴 거야. 근데 진짜 열린 게 뭐다? 기준 수확량이라. 그리고 보험금 이름이 저가 종료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사과가 덜 열려버렸다. 그 보험금을 착가감소 보험금. 저가 종료 이후에 낙과 피해, 일소 피해, 가을 동상으로 인해서 이전 애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얘 돈 줘야 돼. 애들 돈을 갖다가 과실손해보험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험금 이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10페이지 한번 봐봅니다. 자, 교재 10페이지에서 5번에 보험 가입금액 설정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실에 대해서 우리는 보험 가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실손해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이때 가입 가격은 1kg당 가입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나무 손해보장의 보험 가입금액은 결과주수, 즉 나무에 우리가 과일이 열리는 결과주수요. 결과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입 가격으로 해서 나무의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결정하니 해서 교재 몇 페이지를 좀 가보냐면 제일 뒷페이지가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21페이지 가봅니다. 자, 21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3번 가입 수확량 결정 있죠. 자, 가입 수확량은 납원 결정 방법은 평년 착가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그 다음 우리 가입 가중, 아까 가입 가중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옵니다. 일단은 보험 가입금액 결정 봅니다. 보험 가입금액 두 가지 결정. 과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과실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다. 나무는 결과 주수, 가입 주수요. 결과 주수 곱하기 한 주당 가입 가격. 이때 과실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의 100%를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이 50, 평년 착과량 60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밭작물에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의 50, 평년 수확량 60% 이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무조건 100% 보험 가입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이제 보험료. 일단 어때요?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됐어. 그럼 우리는 보험료 내야 되죠. 했을 때, 자, 보험료 산출식 거기 2번에 가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험료도 두 가지로 이루어야 되겠죠. 과실에 대한 보험료, 나무에 대한 보험료. 그럼 과실에 대한 보험료 가보시면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11페이지 보험료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영업료율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약 할인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자, 얘는 우리 어디가 좀 달라요? 우리 밭작물하고 보험료 산출식이 달라요. 자, 그럼 여기 뭐에 대해서 지금 하냐면 우리는 과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무에 대한 보험료는 또 별도예요. 과실. 자, 과실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이면 보험 가입기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금액 확인해 오겠죠? 1000만 원 곱하기 요율. 영업요율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자, 이 과수원이 손해가 많이 나면 할증 손해가 줄으면 할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뭐라 표현해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옆에가 전년도 무사하고 있잖아요. 자, 이건 지금 싹 삭제됐어. 올해 다 바뀔 거예요. 그냥 그건 없애버려 차라리. 얘는 전부 다 삭제됐기 때문에 이 전년도 무사하고 있잖아요. 그건 작년에 딱 하나 있었어. 근데 올해 다 바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지워버려요. 그냥 더 헷갈리니까. 그 전년도 무사고는 그냥 아예 없애버려. 다 바뀔 거야, 100%.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설. 즉, 방제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할인을 해줘. 근데 방제시설이 없다고 해서 할증은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 세팅이죠. 근데 만약에 저가 전에 종합위험을 가입 않고 한정보장 5종만 가입했다. 또는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이라든가 일소피해를 부보장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보험료 할인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 더 붙습니다. 1 마이너스 저가 전에 뭐 했다? 한정보장 가입했어요. 또는 저가 종료 이후에 가을 동상해하고 일소피해를 부보장했어요. 당연히 뭐 해주라고요? 보험료 할인해줘라. 공식. 그러면 이 과실에 대한 보험료는 이렇게 똑같이 하겠죠.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요율이 10%입니다. 자, 곱하기. 자, 가수원. 우리 가수원이 그동안에 보험금을 많이 탔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할증. 우리 가수원이 그동안에 보험금을 안 탔어요. 그럼 할인을 해줘. 그럼 조건 주겠죠. 할증이 만약에 20%예요. 이렇게 조건 줬어. 할증이. 그러면 1 플러스 20% 할증
만약 할인이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0%. 조건이 뭐야? 할증이라고 해봐. 자, 곱하기. 자, 방제설이요. 거기 밑에 자르르 있어요. 만약에 사과라고 해봐봐. 방풍림이 만약에 설치되어 있어. 그럼 몇 프로 할인해준다? 5%. 그 다음에 지주시설, 지주대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트레일레스 방식이 2선식이다. 그럼 몇 프로 해준다? 10%. 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럼 몇 프로? 20%. 이런 식으로. 그럼 자, 우리 가수원이요. 2개만 설치했다 해봐봐. 뭔마? 방충하고 방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해봐봐. 그럼 몇 프로입니까? 25%. 만약에 2개만 설치되어 있다. 그럼 25% 할인해 주는 거야. 그럼 25% 할인해 주니까 1 마이너스 0.25. 결론은 75%만 적용해 주는 거야. 즉 방제설이 설치된 거에 따라서. 그럼 무한정으로 얘가 다 설치된 무한정을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맥심은 30%예요. 다 합치긴 합치는데 맥심이 30%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 보험료죠. 얘는 뭘 가입했을 때 우리 가수원이 저가 전에 종합 가입하고 저가 종료 이후에 7종 가입했을 때. 근데 만약에 제가요 저가 전에 뭐 했다고요? 종합을 가입한 게 아니라 한정을 가입했다고요. 몇 종으로? 5종. 그리고요 저가 후에 자 일소피해를 가입 안 했어. 즉 일소피해 부보장한 거야. 그럼 나는 저가 후에 몇 종을 가입한 거예요? 6종을 가입한 거지. 즉 기본 5종에다가 가을 동상에만 가입한 거죠. 일소만 가입 안 한 거야. 그럼 당연히 어때요? 한정 보장하니까 보험료 할인해 줘야 되겠지. 그럼 한정 보장할 때는 보험료 할인을 몇 프로 해주냐면 예를 들자면 자 30% 할인이야. 그리고 일소 피해도 역시예요. 보험료 할인시켜줘야 되지. 부보장했으니까 얘는 만약에 5% 할인이라고 해봐봐. 자 이런 얘는 수치는 다 줍니다.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조건일 때 나는 이렇게 보험 가입해놨다고. 저가 전에 종합이 아니라 5종만 가입했어. 저가 후에 일소 피해 나는 보험 가입 안 했어. 부보장했어.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이제 공식이 하나 더 들어오겠죠. 저 기본 세팅 여기까지는 같죠. 그럼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즉 한정 보장하고 부보장을 여기다가 할인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공식 그대로 곱하기. 자 먼저 한정 보장 할인시켜 줘야 되죠. 자 1 마이너스 0.3. 자 또 뺍니다. 뭘 빼요? 부보장. 미시니까 지금 같이 연결해 버려야 돼. 그럼 부보장 몇 프로? 5%. 0.0. 이 안에서 다 해결하셔야 돼. 저기요, 여기는 뭐예요, 얘가? 자, 한정보장 가입했어요. 얘는 뭐예요? 일소피해. 얘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시면 안 된다고. 곱하기 1 마이너스 0.3 곱하기 1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답이 완전 틀려져요. 그 가로 안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가로 안에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 안에서. 한정 보장 및 부보장이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 나오겠죠. 그래서 한정 보장을 가입했을 때 또는 가을 일단은 저가 종료 이후에 일소표나 부보장을 가입했을 때는 결론은 뭐예요? 보험료 할인해줘라. 보장이 줄어드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 보험료 구하는 공식은 자, 뒷장에 가봅니다. 나무는 나무의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역시 얘도 전년도 무사고 그냥 삭제시켜버려요. 얘도 없어질 거니까. 전년도 무사고는 그냥 삭제시켜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는 방제시설 할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무는 방제시설 할인이 없어요. 그 얘는 뭐 우리는 나무는 전 기간 동안의 종합이니까 뭐 한정 보장 이런 거 없죠. 자, 끝.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4번의 보험료에서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봐보시면 이 보험료 있죠. 이 보험료는 지금 현재 무슨 보험료예요? 전체 보험료란 말이에요. 전체 보험료. 이 보험료. 우리는 여기요. 영업요율을 했어. 여기서 산출한 자, 이 보험료를 우리는 자, 전체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저 공식에서 산출한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는 전체 보험료라고 하는데요. 그 전체 보험료 이름이 이제 영업보험료예요. 영업보험료.
전체 보험료가. 그러니까 영업보험료는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그래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쳐서 우리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순보험료는 무슨 용도로 쓴다고 되어 있냐면 우리 계약자한테 보험금 준다고 했죠. 방금 착각관세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평가하면 여러분들 조사비 줘야 되잖아요.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가냐면 순보험료에서 나가는 거야. 즉 얘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에요. 그러면 이 부가보험료는 우리 재보험 사업자, 즉 재보험 사업자는 지금 현재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잖아요. NH농협 손해보험은 주식회사, 즉 재보험 사업자가 어때요? 이런 보험을 재보험을 운영을 하려면 회사에 경비가 들어가겠지. 즉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로 사용되는 돈이 부가보험료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약자한테 이 부가보험료 내놓으라고 하면 계약자가 성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이제 누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전체 영업보험료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이 봐봐. 전체 보험료가요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누군가 다 내야 돼. 근데 계약자가 1,000만 원 다 내면 좋겠죠. 근데 얘는 정책보험이니까 정부에서 엄청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나눠봤더니 순보험료가 얼마냐면, 자, 순보험료가 800만 원 나왔다 해봐요. 그리고 부가보험료가 얼마가 나왔냐면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돈 1,000만 원을 다 모아야 되는데 이 200만 원은 누가 다 내주냐면 정부에서 다 준다고요. 왜? 재보험 사업자의 경비니까. 우리 농가한테 내라고 하면 성질 내. 정부에서 200만 원 다 내줘. 그러면 이 800만 원은 세 사람이 같이 부담해. 그 세 사람이 같이 부담하는데 정부하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요, 그 다음 나하고 계약자하고 세 명이 함께 내는 거예요. 이 800만 원을. 그러면 이때 자요, 정부는 그러면 몇 프로 내주려니 했더니 다 확정돼 있어. 고정돼 있다고. 그 고정되어 있는 게 바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확정이야. 나의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인 사람은 내가 정부에서 40% 도와줍니다. 내 자기 부담 비율이 20%는 정부에서 50% 도와줍니다. 내 자기 부담 비율이 30%는 정부에서 60% 도와줍니다. 얘는 고정이야.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0%에서 최고 몇 프로까지 도와주냐면 40%까지 도와줘. 얘는 지자체보다 다 달라요. 지자체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자, 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계약자라고 그러잖아요. 계약자는 결론은 뭐예요? 정부 거 빼고 지방자치단 거 뺀 걸 내가 내는 거예요. 즉 나는 100%에서 정부 거 빼고 지방자치단체 걸 뺀 걸 누가 책임진다고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나는 지금 무슨 보험료에서? 순보험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가보험 책임지지 않아. 그러면요, 이 조건 그대로 이 8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 800만 원을. 그러면 만약에 자, 정부가 몇 프로? 40% 책임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몇 프로요? 40% 책임집니다. 그럼 결론은 계약자는 지금 이제 몇 프로 책임지는 거예요? 20% 책임진다 이 말이야. 그럼 계약자는 지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책임지게 되냐면 얼마에 대해서요? 즉 800만 원 순보험료에 대해서, 여기 순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니까 정부 거 지자체 거 빼니까, 즉 20%만 나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160만 원만 나는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보험료가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총 보험료가 1,000만 원인데. 결론은 계약자는 순보험료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순보험료에 대해서.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는 거예요. 자, 지금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가봅니다. 그 4번에 보험료 수납기준 봐봐요. 보험료 수납기준에서 자, 가, 나, 다, 라 해서 5번 봐봅니다. 5번. 순보험료의 40에서 6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10%에서 40%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더라. 이때 정부가 지원하는 40%부터 60%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는데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형은 정부에서 40% 주더라. 자기 부담 비율이 20%형은 정부에서 50 주더라.
자기 부담 비율이 30%는 정부에서 60% 주더라. 이거 암기, 자기 부담 비율. 자, 그 다음 6번에 부가보험료는 재보험 사업자가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액을 정부에서 주더라.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다시요. 우리 여기 보험료. 일단은 방금 보험료 산출 공식 했잖아요. 자,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보험료를 갖다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업보험료. 전체 보험료예요. 근데 그 보험료는 우리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순보험료는 우리가 지급보험금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약자는 우리는 이 부가보험료는 정부에 다 주니까 그럼 계약자는 이 순보험료의 몇 프로를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순보험료는 세 사람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정부, 지자체, 그리고 나. 근데 이 정부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딱 지원해주는 피해 프로테이저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다고요. 계약자의 자기 부담이 10%, 15%는 정부에서 40 주더라. 자기 부담 20%는 정부에서 50 줍니다. 30%는 정부에서 60을 줍니다. 얘는 고정이에요. 그 다음 지자체에는 10%부터 해서 40%까지 얘는 반드시 조건을 줘요. 자, 지자체에서 30% 줍니다. 지자체에서 20% 줍니다. 이렇게 딱 조건 준다고. 그러면 결론은 정부 거 빼고 지자체 거 빼면은 내가 책임질 프로테이저가 나와. 그럼 내가 책임질 프로테이저가 나오면 그 프로테이저는 뭐에다 곱한다고요? 순보험료에다 곱하면 내가 내는 돈이 나와. 이 내가 내는 돈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계약자가 냈습니다.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돈 이름을 갖다가 계약자 부담 보험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금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0%를 내서 160만 원이 뭐가 된다고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방금처럼 그냥 제가 바로 그냥 20% 줘버렸잖아요. 근데 20% 안 주고 조건을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자, 800만 원이야. 조건을. 자, 계약자의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것은 내가 보험 계약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이 정해져 버려. 내 자기 부담 비율이 만약에 30% 형이야. 그리고 자, 지자체에서 30% 준다고 그러네요. 순보험료는 800이에요. 자, 이때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약자는 얼마를 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자체는 30% 줬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정부 걸 구해내야 되겠지. 정부에서 몇 프로 주는 거야? 자, 자기 부담이 30%일 때 정부에서 몇 프로 준다고요? 60% 준다고 했잖아요. 60%. 정부에서 60% 주는구나. 그러면 지자체 30, 정부 60, 90% 주네요? 그럼 계약자는 몇 프로 내는 거예요? 10% 내는 거지. 즉 800만 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얼마 내는 거예요? 80만 원. 이렇게 약간 얘는 또 한 바퀴 좀 응용을 시키는 거예요. 즉 뭘 알아야 된다?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뭘 아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는 걸 찾아오는 거야. 시험은 당연히 다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거요. 자, 이렇게 보험료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